자, 요즘 베트남 학생들 상담이나 면접해보면 예전하고 많이 다르다고 느껴요.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예전이랑 다르게 많은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 보니까 요구하는 것이 많아졌다고 느껴요. 아주 좋은 일이죠. 아무런 정보 없이 유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거나 친구 말만 믿고 유학을 가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그만큼 문제도 많았었거든요. 네, 비자를 못 받는 친구도 너무 많았고 한국에 도착해서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거나 불법 체류하는 학생들도 많았으니까요. 이런 변화는 아주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고 여러분에게 맞는 과정이랑 대학을 직접 선택하고 여러분들 유학원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요청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알아보고 더 많이 요청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유학을 계획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 학생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고 요청하는 한국의 도시에 대해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처음 베트남에 왔을 때 제가 일하고 있던 학교가 서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베트남 학생들이 도시에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아 너무 좀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많은 도시로 유학을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 입학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지방으로 많이 유학을 갔어요. 저희 학교가 있던 천안도 많이 갔고요.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용인, 군산, 정말 많은 도시에 베트남 유학생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방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이 입학이 쉽지 않아서 지방으로 가기도 했고요. 그 도시에 아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어서 가기도 했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유학원에서 거기로 가라 라고 해서 가는 경우가 많았었죠. 지금은 대부분 학생들이 예전하고 다르게 서울로 많이 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합니다. 반대로 제가 베트남에 유학을 가고 싶다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느 도시를 저에게 추천하실 거예요? 박장? 탱화? 아마 여러분도 저에게 하노이 아니면 호치민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추천하겠죠.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로 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건 딱 공부만을 위한 선택일 때 문제죠. 네, 많은 베트남 학생들이 단지 한국어 공부만을 위해서 한국 유학을 가는 것은 아니죠. 졸업 후 취업을 하고 싶은 학생들도 있고 특별한 전공을 어떤 전공을 공부하고 싶어서 유학을 가는 학생들도 있고 졸업하고 베트남에 들어와서 한국 기업에 취업을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으니까요. 공부하고 생활 이 두 가지만 고민해도 된다면 당연히 서울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 생각을 하고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계획과 생각이 있다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비용이죠.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학교들의 학비나 숙소 비용이 지방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단순히 처음에 납부하는 학비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부 진학할 때 받을 수 있는 장학금에도 지방하고 서울은 많이 차이가 있고요. 기본적인 생활비에도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용 문제는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둘째, 아르바이트에서 차이가 큽니다. 네, 이것도 비용 문제랑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서울에서 찾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에서 많이 차이가 있어요. 대부분 이 차이는 언어 실력의 차이라 할 수 있고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지금 다들 어떤 아르바이트 하고 계시나요? 대부분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한국 언어가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에 도착해 빠르게 아르바이트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속에서도 차이가 커요. 아무래도 다른 도시는 하나의 출입국 사무소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출입국 사무소가 없어 출장소가 있는 경우도 많지만 서울에는 출입국 사무소도 많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단속이 지방보다 더 심해요. 지방에서도 공단이 있는 도시의 경우에는 단속이 심하긴 하지만 지방은 조금 일시적이라면 서울은 이제 거의 1년 내내 단속 중이라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들어가는 비용은 서울이 지방보다 높은데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지방보다 늦으니까 비용적인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정적인 조건이 한국에서 입국하자마자 빠르게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하는 학생들이라면 서울이 조금 더 힘드실 겁니다. 자, 셋째, 체류 관리가 더 어려워요. 체류 관리란 여러분은 비자를 계속 연장해야 하는데
비자를 연장하려면 대학에서 이를 허락해 줘야 돼요.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지방에 있는 학교들보다 학생 관리가 더 엄격합니다. 출석률, 성적, 태도 등 지방보다 더 엄격하게 유학생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해요. 여러분의 성격이나 학습 능력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죠. 남들보다는.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서울에서, 그것도 탑 클래스 수준의 대학에서 공부를 잘 할 수 있을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넷째, 외국인 유학생 수가 달라요. 베트남 유학생들은 그 생활에서 뭐 숙소나 아르바이트 등 대부분의 것들은 모든 유학생들이 같이 찾는 것들이에요. 뭐 베트남 학생뿐 아니라 서울에는 정말 많은 국가의 유학생들이 있어요. 특히 아르바이트나 숙소가 가장 경쟁이 심합니다. 서울이 아르바이트나 숙소의 기회가 가장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경쟁이 가장 심한 것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해요. 아르바이트의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보다 나은 한국어 실력이 필요하고요. 숙소의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보다 높은 금액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자, 서울에 가고 싶을 때 꼭 알아뒀으면 하는 것들 오늘 얘기해 봤는데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로 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하지만 무조건 많은 친구들이 서울로 가니까 나도 서울로 가야지 하고 결정하시지는 말고요. 본인의 재정 상태, 그리고 학습 능력, 그리고 성격 같은 걸 좀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방에서 공부하는 것도 분명 장점은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내용도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에 가는 도시에서 이동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어학연수 과정 중에는 전학이 불가능하지만 학부 진학하게 되면 언제든 원하는 곳에 원하는 대학으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처음 가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고 정착을 해야 하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